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스스로 생각하실 때 나는 고집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편이신가요? 정말 나는 고집세다 라고 느끼는 날도 있고요. 네. 어떻게 이렇게 팔랑귀일까 이렇게 느끼는 날도 있고. 근데 이게 정말 말 그대로 그때그때 정말 많이 다르고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날 굉장히 고집 부리고, 또 어떤 대상에 특히 고집 부리고, 또 어떤 날은 고집 안 부리고. 근데 우리 안에 있는 다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죠. 정말 일관적으로 고집 센 사람들은 가끔 맞아요. 있기는 한데, 네. 저는 정말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제 고집으로 인해서 함께하는 일이 좀 난항을 겪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오늘의 사연의 주인공도 자기 말이 모두 옳다고 생각하는 직장 동료 때문에 힘들다고 합니다. 제가 그럼 사연을 한번 읽어볼게요. 5년차 직장인 박눈치 사원입니다. 지금 회사에서 일한 지는 1년이 되었는데요. 너무 자기 마음대로인 자기만 대리 때문에 고민입니다. 우선 입사 초반에 이유 없이 저한테 차갑게 대했는데요. 모두에게 그런 것도 아니고 다른 직원한테 대하는 걸 보면 저한테만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왜 이러나 싶어서 화도 났지만 저는 업무를 전달받아야 하는 입장이고 회사에 적응을 해야 하는 상황이니 잘 지내고 싶어서 저 혼자 노력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오해가 있었다며 어느 순간부터 저한테 너무 잘해주더라고요. 그 오해라는 내용도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자기만 대리는 부장님과 사이가 안 좋은데 부장님이 뽑은 사람이니 분명 별로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가 본인에게 인사를 할 때 상냥한 말투를 듣고 다 가식일 거라고 혼자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오해가 풀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이가 다시 나빠졌습니다. 회사에 큰 프로젝트가 있어서 협업부서 팀원들과 회의를 하는데 저와 의견이 달라서 이야기하니 눈치씨 고집이 있네? 라고 하면서 눈치를 주더라고요. 팀장도 아니면서 일단 자기 의견이 맞다는 생각이 확고한 것 같아요. 이제는 이 사람과 같이 일하는 게 너무 피곤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자기 말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변에 한 명씩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가끔씩 있긴 한데 왜 자기 말만 옳다고 주장하는 걸까요? 자기 말만 옳다고 하는 사람을 제 초등학교 여자 동창이 이름이 남편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자기 남편, 자기 말만 옳다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제가 나는 부인이라 그래. 네, 그래서 이제 그 초등학교 동창인 여자친구와, 이제 여사친이라고 보통 하죠. 그 친구의 남사친은 제가 이제 한번 설전을 벌인 적이 있는데, 의외로 그 얘기를 한다라는 건 우리가 좀 답답하다는 거죠. 네. 답답하셔서 지금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고집부리거나 아니면 내 말만 옳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더 중요한 건 이럴 땐 질문을 좀 바꿔야 돼요. 왜 나는 그렇게 느낄까? 왜 저 사람이 자기 말만 옳다라고 혹은 내 말만 맞다라고 내가 느끼고 있는가? 우리가 무언가 어떤 감정을 느낄 때요.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지로 바꿔야 해결이 잘 보이는 경우가 있고 또 반대로 왜 그 대상이 일이 나를 혹은 일을 그렇게 만들지로 바꿔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제자리에 안 있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낙담했을 때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내 감정을 자꾸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은 그 일은 왜 그렇게 어려웠던 거지? 이렇게 생각해야 좋거든요. 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반대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고집부리고 자기 말만 맞다고 하지? 라고 하는 걸 한 번쯤은 내가 이렇게 바꿔보는 거죠. 나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고집세다고 느끼는 걸까? 네. 이렇게 한번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이신전심은 힘들어요. 이신전심은 힘들고요.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저희가 100년을 연구했는데 심리학자들이 불가능하다. 네. impossible. 네. 그쵸? 네. 아니, 뭐 잘 아실 겁니다. 네. 그 사람 입장 되는 거 어렵죠. 그렇죠. 그런데 상대방과 내 관점에서 왜 걔가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걸까? 그리고 왜 내가 저 사람과 저희를 그렇게 느끼지? 요거는 의외로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타인의 마음을 내가 이해하는 건 어렵지만 최소한 요 관점을 바꿔보는 거는 가능해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신전심을 그 각도에서 봐야 오히려 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나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고집 부리고 있고 저 사람이 왜 자기 말만 맞다고 생각하는 건지. 반대로 어떤 사람이 나한테 또 그런 얘기를 할 때 왜 저 사람은 나로부터 나는 내가 내 고집대로만 말한다라고 느끼는 것일까? 그렇죠?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서로 의견만 얘기하고 질문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질문을 서로 주고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토론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왜 TV에서 토론 프로그램 가끔 보시죠? 네. 근데 정말 말은 100분 토론인데 100분 난장판이나 아니면 100분 일방통행 뭐 이런 거 볼 때 있죠. 맞아요. 네네. 그때가 바로 뭐냐면 서로 질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질문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입장만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최악은 그때 뭐냐? 질문을 그때 유일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인 줄 아세요? 정말 맞다고 생각하세요? 비아냥거릴 때. 비웃을 때만 질문하는 거.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왜 자기 고집대로만 할까라고 느끼고 있을까라고 할 때 내가 저 사람한테 질문을 많이 안 했기 때문입니다. 내 의견을 설득하려고는 많이 했지만 네. 그래서 약간 작은 밑밥 혹은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은데 오늘 날씨 어때? 그렇죠? 예, 오늘 저 색깔 어떠니? 요거는 어떤 게 커피가 좋으세요? 녹차가 좋으세요? 이렇게 질문을 사소하게 많이 주고받으면 사전에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의견을 물어요. 왜? 내가 저 사람 질문에 대답을 하니까 나도 저 사람한테 질문을 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거든요. 상호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하다못해 이렇게 500원짜리 혹은 1000원짜리 사탕 하나, 음료수 하나만 내가 딱 저 사람한테 받아 먹어도 그 사람한테 막 마음대로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왜 전단지 돌릴 때도 사탕 하나라도 딱 껴서 주면 5배 이상 많이 받아요, 사람들이. 더 웃긴 건 그 다음 행동이에요. 사탕이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데 사탕 딱 띄죠. 그렇죠? 여기서 벌써 부채의식이 생겨요. 그래서 전단지를 버려도 꾸기진 않아요. 어머. 네네. 굉장히 많이 관찰된 현상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이랑 얘기하기 너무 힘들다. 이런 사람들이랑 말하기 너무 힘들다. 이거 사실은 가족 간에서 연습해 볼 수도 있어요. 이제 초등학교 동창회 여사친이 우리 남편이 와서 자기 말만 한다고. 그래서 제가 살짝 질문을 하려니까 밖에서 오늘 뭐 타고 왔어? 뭐든 타고 왔겠죠, 지가. 그쵸? 택시를 타고 오든 버스를 타고 오든 지하철을 타고 오든 지하철. 그랬어? 그리고 밥은 먹었어? 이거보다 무조건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 밥은 몇 시에 먹었어? 그래서 뭐 먹었어? 그쵸?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가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한 거의 종류를 물어보는 그런 질문. 아주 쉽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대한민국을 사랑하니? 이런 질문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당신은 이번 선거에 투표를 하실 겁니까?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투표율을 높이는 질문이 되기도 했었어요. 네. 선거에 관련된 아주 자질구레한, 그렇죠? 선거는 민주주의에서 할까요? 공산주의에서 할까요? 민주주의. 답하잖아요. 네. 이런 답을 쭉 하고 난 다음에 그런 질문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답하게 만들고 그 동네, 그 지역에서 그날 투표율이 다음날 높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반응을 특히 내 의견도 좀 듣게 만들려면 그 사람한테 아주 사소한 가벼운 질문들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거 굉장히 잘하는 분들이 계시죠. 누군지 아세요? 보험하시는 분들. 네. 보험 설계사분들이 그걸 정말 잘하세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 네. 사람들을 많이 만나시다 보니까 저 사람에게 내 의견도 듣게 하려면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자질구레한 걸 물어봐야 되는구나. 그래서 왜 연인들도 처음 만나면 자질구레한 거 서로 물어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왜 고집이 저렇게 셀까라고 하시기 전에 나는 왜 저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고집 세다는 걸 느낄까라고 하는 건 나도 질문하지 않았고 그 사람도 나에게 사소한 질문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뭡니까? 이제 의견만 얘기하니까 이제 그 상황 자체가 약간 어떤 상황으로 되냐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 승패의 개념. 승패의 개념으로 가기가 쉬워지거든요. 그리고 또 원래 자기 의견 절대 안 굽히는 사람 중에 하나, 그런 유형들이 사소한 것도 승패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사소한 것도. 맞네요. 예, 심지어는 뭐 어디 가가지고 밥을 먹는데도 누가 빨리 먹는가 옆에서
생면 부지의 사람인데 같이 라면이 딱 도착했어. 네. 근데 저는 예전에 봤다니까 한 분이 갑자기 속도를 내. 근데 한 분이 그걸 의식해도 더 빨리 먹어. 오. 옆에는 한 분이 원샷을 하셔. 그분 그날 아마 입천장 다 되셨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딱 이러면서 나가면서 저는 느꼈죠. 아, 이분들 두 분 다 허탈한 웃음. 내가 이 나이 먹고 뭐 하나. 아주 사소한 것도 승패의 개념으로 보면 우스꽝스러운 결과가 나와서 우스꽝스러운 고집을 부리는데 가뜩이나 승패의 개념에 민감한 분들은 더더욱이나 그러니까 아주 작은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